네, 이번에는요 마지막입니다. ESG 실천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ESG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요, 일단 중소기업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고요, 중견기업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선 내지는 담당할 수 있는 직원 정도가 있는 수준이에요.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담당 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초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 이렇게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ESG 활동을요, 특정의 담당자나 부서에서만 하고 있어요. 뭐 준법 팀이라든가 감사실 뭐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경우는 이제 ESG 팀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보면은 담당 팀이 하거나 관여된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담당 팀 외에 뭐 이렇게 재경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윤리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이제 소비자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마케팅 홍보 팀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ESG는 재무나 전략이나 마케팅 쪽에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리백을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다고 지구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할들을 좀 아는 게 중요하고요. 회사는 이걸 어떤 걸 지원하면 좋을지, 앞으로 우리 과제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ESG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ESG 등급을 신청하려면요, 누적된 3년치, 5년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3년치, 5년치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공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요, 그 영역은 3년 내지 5년 지나서야지만 이것들을 발표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기업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회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회사의 역할 뭘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 교육하잖아요.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ESG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서의 일로 알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하고 잘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나도 좀 동참해야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회사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ESG에 맞게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고 환경을 훼손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성과 공정성과 포용성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운영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로 ESG가 올라가야 된다. 그거는 뭐냐? 직원들의 참여와 지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도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잘합시다도 좋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렇게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면 더 이렇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공헌을 하거나 사회 기여를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중요해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미국에 이제 보면 CRM 회사 중에 세일즈포스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자기 근무 시간의 1%를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걸로 일종의 이제 유급 휴가를 주고 있거든요. 뭐 이런 제도 같은 걸 만들어줘야지 직원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들을 갖춰주는 게 바로 회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리더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리더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님들
이상 되는 분들이 역할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영회의나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ESG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공지도 하고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들이 보면 얘기는 들어서 아, 그렇구나. 중요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걸 구성원들한테 전파를 안 해 주세요. 우리 회사가 가진 ESG와 관련된 목표나 전략과 성과, 계획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지 더 관심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가 정보들이 더 많으시니까 얻은 정보나 들은 내용들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거에 노력해 주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리더분들은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거든요. 특히 그게 뭐냐면 리더의 칭찬입니다. 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할 때 리더가 아,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활동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리더가 어떤 반응을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서서히 안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보면 ESG 활동 중에 보면 뒷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냥 하는 걸 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별로 우리 팀장님이 아니 우리 임원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별로 할 그런 게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성원들의 문화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데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노력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 거나 아니면 역량 개발을 위한 좋은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게 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워라밸 같은 경우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어떤 워라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회사의 성과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하는 이러한 리더의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활기차게 뭔가를 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스스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투명하고 좀 청렴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시면 이게 바로 지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직원의 역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직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요, 우리들은요, ESG와 관련된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소등을 하고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텀블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 종이컵 같은 거 좀 잘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쓰지 않는 이제 전열기구나 이런 거에서 빼놓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각종 휴가나 이런 거 있을 때 휴가 낸다고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직원들 교육에 참여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부 다 ESG 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게 ESG 활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실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좋은 체력을 기르려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육만 쓴다고 우리가 체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한다고 칠게요. 이분들 업무 시간 내내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근육이 막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고 일하다 보면 더 빨리 아프시고 이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이게 바로 ESG 활동이라고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하고는 아주 천양지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환경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쭉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집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그 2022년도 겨울하고 2023년 초에 관리비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죠. 예, 그때가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면서 급탕, 이런 그
그 급여 이런 비용들이 2배가 돼 버렸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 내는 분이 40만 원 내고 50만 원 내는 분이 8, 90만 원 내고 이랬잖아요. 그때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희 집이 3명인데요. 셋이 사는데 한 달 동안 쓰는 물 양을 이렇게 봤더니요. 한 10몇 톤 나오더라고요. 미국 가구당요. 물을 쓰는 양이 보통 15톤이래요. 우리 잘 몰랐잖아요. 물에 대해서 물 쓰듯이 썼잖아요. 가구당 15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가구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샤워 오래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 할 때 물 틀어놓으면서 줄줄줄줄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가전제품 살 때요. 1등급 제품들 그 효율 좋은 거를 구입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격이 싼 걸 사면요. 이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거든요. 그러면 싸게 사는 걸 많이 사니까 업체들은 뭐냐면 싼 제품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안 좋은 제품을 많이 내놓잖아요. 이제는 지구를 살리는 의미에서 이런 좀 고효율의 이러한 에너지 등급 높은 걸 사면 좋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뭐 사회 봉사하려고 사나 이러는데요. 제 경험인데요. 저희가 한 3등급짜리 냉장고를 쓰다가 1등급 냉장고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요. 한 달 전기료가 3만 원 정도 줄더라고요. 결국은 친환경 활동을 하면 결국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이메일이나 그리고 아니면 내 그 문자나 이런 카톡 중에 별로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빨리 지워버리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요. 예, 이런 게 서버를 돌리고 이러는데 사용되거든요. 작은 거지만 모두가 같이 동참하면 큰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DEI를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회사에서도 다양성 진짜 존중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약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지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어떤 거 실천하면 좋을까? 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요. 그 만나는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거 정도 이런 것도요. 저는 우리 S를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예전에 인사를 좀 많이 잘했거든요. 같은 주민들끼리. 근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마스크 쓰고 이러면서 비접촉 이러면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일상회복이 됐잖아요.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우리 지속 가능성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차관리원이라든가 주유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되게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냥 돈 냈으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 이런 것도 바로 우리 사회를 갖다가 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가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거버넌스는요. 그 핵심 내용이 책임, 그 다음에 투명한 거, 윤리적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측면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의무 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의무 교육. 그래가지고 뭐 성희롱 예방 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방지 교육, 뭐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 보호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뚝뚝뚝 눌러놓거나 켜놓은 다음에 끝나고 이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부터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다음에 시간을 투여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는 거 이런 것도 바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 활동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런 걸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ESG인지 모르고 했다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활동이 ESG고 지구와 인류와 내 이웃과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짧은 영상 한 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다. 뭐 보겠습니다. 흑역사가 담긴 메일을 지우는 김태경 씨도,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이재은 씨도, 웹툰이나 좀 봐야겠다. 눈 건강을 위해 발길을 낮추는 김민지 씨도, SNS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박민우 씨도.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네? 제가요?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에티켓을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의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저런 부분들이 80억 우리 인류 모두가 동참하면 우리는 0.4도라고 하는 이걸 우린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회,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ESG는요, 뉴 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ESG는 better normal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기준이지만 보다 나은